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우리 교재의 213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 첫 번째 파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두 번째로는 결산, 그리고 그 다음엔 시산표, 마감, 결산 정리사항,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보실게요. 자,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회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인데,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기간 동안에 거래를 인식하여 장부를 작성한 후에 회계 기간이 종료되면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함으로써 회계 기간은 끝나고 새로운 회계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회계 절차를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즉, 회계장부가 작성되고 보고되고 그 다음 연도가 돼서 다시 회계장부가 작성되고 보고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회계의 순환 과정, 계속 돌아간다고 해서 순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쉽게 생각해서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하나하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중에, 자, 기중이라는 건 회계를 하는 기간의 중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기중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이 사건을 회계장부에 적어야 할지 아니면 적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작업을 거래를 식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나타났을 때, 사건이 나타났을 때 회계장부에 적어야지 하고 회계장부에 적을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마음대로 쭉쭉쭉 적으면 안 되고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즉 분기를 해서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래네 라고 하면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해서 이 분계를 시간 순서대로 해놓은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분계장만 보면 시간 순서대로 계속 쭉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른 곳에 한번 옮겨 적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계정 과목 하나당 증가하고 감소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옮겨 적는 작업을 우리는 전기라고 말한다라고 했었죠. 이 전기를 해놓은 장부를 원장, 그리고 그 원장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제 앞쪽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계속했던 것들은 이제 분계였었죠. 그래서 거래가 나타났다, 분계하고 전기하고, 거래가 나타났다, 분기하고 전기하고, 이런 식으로 기중에는 계속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합시다. 자, 땅땅땅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결산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때까지 분계하고 전기하고 작성했던 장부들을 싹 다 모아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산을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1년치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분계하고 전기했던 여기까지 했던 작업들을 잘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확인을 하는 작업,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표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따 같이 보겠지만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까지 분계하고 전기했는지를 잘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서 우리가 결산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거는 결산 정리 분계, 같은 말로 기말 수정 분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정리하고 수정하는 분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산 정리 분계, 기말 수정 분계는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계에서 시킨 대로 분계를 했지만 실제로 장부에 적은 것과 실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분을 수정해주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이 수정해주는 분계를 우리는 결산 정리 분계, 기말 수정 분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결산 정리 분계,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이라고 해서 수정 전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결산 정리 분계,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결산 정리 분계를 잘 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산표,
시산표를 또 작성합니다. 이걸 수정 후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하기 전에 확인하고 결산정리분기 기말수정분기 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절차는 뭐냐?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로 들어가요. 자,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는 쉽게 말하면 내 장부에 이제 모든 금액들을 영원으로 만들고 이제 끝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감, 끝낸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도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순서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하는 이 마감은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걸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걸 마감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서 모든 계정 과목들의 금액을, 잔액을 영원으로 만들고 그 잔액들을 가지고 우리는 재무제표, 즉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는 순서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보고서가 작성이 딱 되고 다시 1월 1일부터는 뭘 해야 한다? 그렇죠? 다시 거래가 나타났다. 분기하고 전기하고. 거래가 나타났다. 분기하고 전기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는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때까지는 지금 기중에 하는 작업들을 했으니 이제 기말에 하는 결산 예비 절차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결산의 정의라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시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결산은 회계기간 말, 언제 한다? 회계기간 말 12월 31일에 기중에 기록한 장부를 정리하고 마감하여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상태를 확인하고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순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결산 예비 절차와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우리 예비 절차에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표가 뭐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요거 시산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고 갈게요. 자, 시산표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계정원장에 있는 각 계정의 합계 또는 잔액을 모아놓은 표, 차변 총합계와 대변 총합계가 같아야 한다는 원리로 인해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거래 분계 및 전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검증. 자, 이게 주요 기능이에요. 거래 분계 및 전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표예요. 확인하는 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표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현금의 T계정, 우리 총계정 원장의 현금 원장이죠. 이 현금 원장을 이 밑에 있는 시산표의 일부를 가지고 와봤어요. 시산표 일부를 가져왔는데 얘를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시산표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운데 계정 과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차변, 오른쪽에 대변, 그 다음에 차변은 또 합계와 잔액, 그리고 오른쪽에 합계와 잔액. 이렇게 합계 따로 있는 건 합계 시산표, 잔액 따로 있는 건 잔액 시산표, 둘 다 있는 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왼쪽 차변에 합계랑 잔액, 오른쪽 대변에 합계랑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현금밖에 없지만 원래 총계정 원장이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원래는. 자, 지금 현금만 보면 자, 현금의 T계정에서 지금 차변에 있는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들. 이 금액들의 합계가 지금 여기 합계란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 금액의 합계는 현금이 감소한 금액들의 합계겠죠? 자, 이 대변 금액들의 합계가 여기 대변의 합계 칸에 적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항상 큰 쪽은 차변이 크겠죠. 자, 그러면 큰 쪽에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즉 차변 합계 칸에서 대변 합계 칸을 뺀 금액이 이렇게 잔액 칸에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산표라고 하는 표가 작성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총계정 원장에 있는 이 T계정에 있는 차변 합계는 차변에, 대변 합계는 대변에, 그리고 차변 대변 비교해서 더 큰 쪽에 잔액이 이렇게 남는구나. 그래서 자산은 항상 차변에 남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 남고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에 남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총계정 원장들을 이렇게 시산표에 이렇게 옮기고 나서 어떻게 내가 분계하고 전기하는 걸 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변,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이 내용은 지금 교재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에 있는 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자, 모든 총계정 원장의 금액들을 다 옮기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차변에 있는 합계 칸에 이 금액들의 합계, 그리고 대변에 있는 합계 칸에 이 금액들의 합계, 이게 같아야 내가 분계랑 전기를 틀리지 않고 잘 한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분계랑 전기 뭔가 하나가 틀렸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잔액칸, 이 잔액칸, 그리고 대변에도 잔액칸, 이 금액이 항상 같아야 내가 분계랑 전기 중에 틀리지 않고 잘 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산표라고 하는 표를 작성을 하면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 즉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한다는 원리 때문에 자기 검증의 기능을 가지고 오류가 있을 때 자동으로 발견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계 시산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잔액 시산표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합계와 잔액이 함께 묶여있는 합계 잔액 시산표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에도 실제로 합계 잔액 시산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합계 잔액 시산표의 양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같죠? 그리고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 같죠? 그러면 이러한 걸 보고 내가 분계 전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시산표 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시산표 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문제 또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보실게요. 지금 시산표 등식은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자, 우리가 시산표라고 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하나씩 나와 있네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자산은 항상 차변에 이렇게 잔액이 남고, 그리고 부채는 부채랑 자본은 항상 이렇게 대변에 잔액이 남고, 수익은 대변, 그리고 비용은 차변, 이렇게 자기 자리에 각각 잔액이 남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 시산표로 쫙 썼을 때 우리가 기말 자산,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산의 합계가 기말 자산이겠죠?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산과 총 비용의 합계는, 그리고 대변에 기말에 있는 부채들 여기 나와 있겠죠? 우리가 시산표를 기말에 쓰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여기는 이제 기초자본인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기초자본이 있고 기말자본이 있는데 이렇게 T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기초자본의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나온다. 이 공식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기말자본이었으면 기말자본 자체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기말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이 틀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의 총수익 더하고 총비용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시산표에 나와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모든 항목이 다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은 기초자본으로 표시되어야 총수익과 총비용을 포함한 등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산표의 등식에서는 기말자본이 아니라 기초자본이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 자리에 있는 수익도 이렇게 들어가서 시산표의 등식이 설명이 된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말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있는 오류와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시산표는 내가 분계하고 전기를 잘했는지를 확인, 즉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차액이 발생했다. 즉 아까와 같이 여기가 12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은 12만 원인데 얘가 11만 원이다. 그러면 뭐지? 뭐가 틀렸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계나 전기를 했을 때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을 다르게, 한쪽을 다르게 입력했거나 차변이나 대변을 한쪽을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이 시산표라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즉 모든 오류를 찾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볼게요. 차변과 대변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오류. 즉 내가 금액은 똑같은데 계정 과목을 다르게 입력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또는 차변과 대변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틀린 거예요. 즉 틀렸는데 얘도 11만 원으로 같이 틀린 거죠. 그러면 찾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시산표라고 하는 게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오류를 모두 찾아낼 수는 없구나.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산표에 대해서 보셨고 그 다음 순서 잠깐 그림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래서 시산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는구나.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하는구나 라고 이 부분을 깨닫게 됐고 이 부분을 알게 됐고 이 기말수정 분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할 거고 지금 이제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잠깐 들어보실게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저래서 마감을 하고 저래서 마감 순서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감이라고 하는 건 장부에 있는 잔액들을 이제 영원을 만들고 보고서의 금액을 딱 확정을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를 할 때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 개정. 자, 손익계산서 개정이 뭐예요? 수익하고 비용이죠. 이 수익하고 비용 개정 과목을 먼저 마감을 합니다. 그럼 마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마감인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 개정을 대체를 합니다. 대체를 한다는 건 개정 과목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죠. 뭘로 바꿔주는지 한번 볼게요. 모든 수익 계정의 대변 잔액을 뭘로 대체한다? 집합 손익 또는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이걸로 대체를 합니다. 그 결과 수익 계정의 잔액은 영원이 되고 소멸되고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뒤에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기중에 분계를 했을 때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어디에 발생하나요? 차변? 대변? 그렇죠. 대변이죠. 자, 우리가 기중에 분계를 하면 나 상품 팔았어. 대변의 상품 매출. 나 이자로 돈 벌었어. 이자 수익. 대변에 월세 받았어. 대변의 이자 수익. 그리고 뭐 이익 생겼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생겼어. 유형자산 처분이익 생겼어. 이렇게 수익 계정 과목들은 원래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쭉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들을 이제 다 없애줄 거예요. 왜냐하면 장부에 딱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수익이 얼만데 라고 한눈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모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쓴 거를 그대로 차변에 다 써요. 근데 우리가 수익을 차변에 쓰면 수익이 소멸, 즉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다 퉁 이렇게 돼서 수익이 내 장부에 더 이상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수익이 있던 자리에는 어떤 계정 과목 하나로 모아줄 거냐?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하나의 금액으로 모아줄 거예요. 즉 대변에 적힌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 과목은 모든 수익 계정의 합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수익 계정이 마감이 된 겁니다. 장부에서 없애고 하나의 집합 손익 계정 과목으로 모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익 계정을 마감했으면 이제 비용 계정도 마감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거예요. 모든 비용 계정의 차변 잔액을 집합 손익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다. 그 결과 비용 계정 잔액은 영원이 되고 소멸하고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우리가 비용 자리는 원래 어디예요? 차변이죠. 자, 그럼 차변에 있는 이런 비용 계정 과목들을 이제 마감을 해줄 때 어떻게 하냐? 싹 다 대변에 적어요. 싹 다 대변에 적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적혀있는 비용을 다 장부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자, 없앱니다. 그리고 원래 비용이 있던 자리에는 수익과 마찬가지로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써줍니다. 금액의 합계도 이렇게 나오겠죠. 즉, 우리가 비용을 마감하고 나서 차변에 있는 집합 손익 계정 과목은 비용들의 합계가 이렇게 적힌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의 마감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장부에 수익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 있나요? 없나요? 없죠. 더 이상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 싹 다 없어졌고 우리 장부에는 수익, 비용 대신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이 당기 순손익의 자본금 대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자, 손익 계정은 대변 잔액은 손익 계정의 대변 잔액은 당기 순이익을 의미하고 차변 잔액은 당기 순손실을 의미한다. 이따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자본금의 증가로 대체하고 당기 순손실은 자본금의 감소로 대체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조금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들을 모두 없애고 집합 손익,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집합 손익. 자, 차변의 집합 손익은 비용의 합계, 대변의 집합 손익은 수익의 합계 이렇게만 남겨놨죠. 그러면 차변에도 집합 손익이 있고 대변에도 집합 손익이 있으면 서로 퉁퉁 이렇게 쳐져서
더 큰 쪽의 금액만 남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 더 큰 쪽이 어디예요? 차변은 853만 원, 대변은 1643만 원. 당연히 대변이 더 크죠. 대변이 더 얼마가 더 커요? 지금 790만 원이 더 큽니다. 그럼 이 790만 원 남아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 얘도 없애줄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나요?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얼만데 수익 1642고 43만 원이고 비용은 853만 원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모은 거고 그럼 이쪽이 더 크니까 얘도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대변에 대변에 790만 원 이거 있었는데 이거 이제 다 계산했어. 없애자 하고 차변에 집합손익이라고 써서 790만 원 써서 없애주고 그럼 여기까지 집합손익이 다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자, 우리 자본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에 적히면 증가한 건가요? 감소한 건가요? 그렇죠? 증가한 거죠. 대변에 적히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을 증가를 시켜주는 790만 원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즉 지금 수익이 더 커서 이 금액이 지금 당기 순이익인 거죠. 이 당기 순이익 구한 거를 이렇게 자본금으로 대체를 해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손실이 나왔다고 하면 차변이 더 크겠죠. 차변이 더 크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대변의 집합손익 그리고 차변에는 자본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서 자본금이 자본이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회계 처리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렇게 기초 재무상태표 그리고 기준 손익계산서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기초 자본에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당기순이익 나온 거 기말로 이렇게 자본으로 흡수가 됐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금 정리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다. 당기순이익이 나왔을 때는 집합손익, 그리고 자본금 증가, 그리고 당기순 손실이 나왔을 때는 아까 한 것처럼 대변의 집합손익, 그리고 차변의 자본금 증가. 이러한 형태로 보인다. 그럼 여기까지 손익계산서 계정, 즉 수익과 비용을 마감을 하면 더 이상 수익계정 과목 없어지고 비용 계정 과목도 다 없어지고 집합손익 계정 과목도 다 없어져서 자본금으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마감 절차가 여기 나와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계정의 마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비용을 마감을 해야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이 나오고 그거를 자본금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비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자산 부채 자본을 먼저 하면 금액이 올바르지 않게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를 그래서 수익 비용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이제 마감하는 방법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의 계정 잔액은 차변에 남게 되므로 자기 자리에 남는다고 했죠. 잔액을 대변에 차기 2월로 기입해서 총계정 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키며 마감한다. 그리고 차기에는 2월 된 잔액을 차변의 전기 2월로 기입하여 장부를 시작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볼게요. 우리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차변에 증가한 거 있고 대변에 감소한 거 있는데 지금 여기 12월 31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차변 대변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남은 금액이 차변에 있겠죠. 그럼 그 해당하는 금액을 마지막에 대변의 맨 밑에 이렇게 12월 31일 차기 2월 이렇게 적어주고 내년에는 이 차기 2월로 적힌 이 금액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현금 T계정에는 여기 1월 1일 기초 그리고 이 금액 1219만 7천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T계정을 마무리를 지워주는 거를 우리는 마감, 자산의 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원래 자기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자 대변에 이렇게 기초가 있고 차변에 맨 밑에 이렇게 차기 2월 이렇게 적어주시면 마찬가지로 부채와 자본의 계정도 마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현금에 내년으로 넘겨야 될 거, 이 금액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차기 2월 금액만 보면 딱딱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감 관련된 절차를 보셨는데 중요한 것만 우리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중요한 것만 다시 짚어주고 그 다음 문제 풀러 갈게요. 자,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 봤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그림. 그래서 순서. 거래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래면 분계해서 분계장에 적고 전기해서 총계정 원장에 적고 여기까지가 분계하고 전기하고 분계하고 전기하고가 회계기간 중의 거래, 회계기간 중의 작업. 그 다음에 결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수정 전 시산표 쓴다. 그리고 기말수정 분계하고 그 다음에 시산표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마감 시작하시다 라고 하면은 그 마감할 때는 우리가 수익 비용 먼저 마감해서 그 다음 자본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줬었죠. 수익 비용하고 수익 비용을 집합손익으로 바꿔서 집합손익을 장부에서 없애주면서 이 자본으로 반영을 시켜줬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잔액들, 금액들을 가지고 우리는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 먼저, 그 다음 재무상태표 먼저 쓴다.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을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우리 문제는 교재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1번 회계 순환 과정 중 일부이다.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거래가 나타났다. 그럼 뭘 하셔야 된다? 분계. 자, 분계를 한 걸 분계장. 분계한 거 한번 옮겨 적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하죠. 전기라고 하니 답은 2번 분계 전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7번. 다음 개인 기업의 집합손익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집합손익 계정은 임시 계정이다. 우리 기말 결산 때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었었죠? 동그라미. 집합손익 계정은 마감 단계에만 나타난다. 자, 마감 단계에 나타났었죠? 동그라미.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은 최종적으로 자본금으로 대체된다. 그렇게 됐었죠. 자본금을 증가시켜주거나 감소시켜주거나. 동그라미. 집합손익 계정은 결산 정리 후에도 계정 잔액들이 다음 회계기간에 이월된다.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고 마감 때만 쓰고 없어졌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 과목. 우리 마감하는 순서 기억나시나요? 수익, 비용, 즉 손익계산서 계정 먼저 하고 그 다음 집합손익 먼저 그 다음으로 하고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순서대로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것은 우리 수익과 비용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답은 4번입니다. 9번. 기말결산 시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 자,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과목은 뭐였어요? 수익 그리고 비용이었었죠. 여기에서 수익과 비용을 찾아보면 지금 1번 대손삼각 B가 비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이월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차기로 이월하지 않고 올해 집합손익으로 대체하면서 빵원으로 만들어줬었죠. 없는 걸 찾으라고 하니까 수익과 비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다 내년으로 차기 2월을 시켜줬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수익, 비용 중에 하나 비용인 이자 비용 3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계정의 마감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임대료 수익은 우리 수익이죠. 수익이면 자리 어디예요? 대변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임대료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계를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돼요. 임대료 수익이 지금 대변에 생겼는데 이게 분계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수익이 발생하면 임대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현금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마감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임대료를 없애야 되니까 차변의 임대료 그리고 대변의 집합손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 분계를 전기를 해보면 임대료가 지금 감소했으니 여기에다가 임대료 12월 30일을 적고 그리고 집합손익 반대편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적어야 하니 가운데는 손익 또는 집합손익이라고 오시면 됩니다. 즉 수익 계정 과목은 항상 손익 계정 과목 또는 집합손익 계정 과목이 생기는 위치가 차변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비용 계정 과목은 집합손익 계정 과목이 어디에 생겨요? 그렇죠. 대변에 생기겠죠. 자, 그러면 수익이니까 여기 맞고 이자 수익이니까 마찬가지로 차변에 맞고 그리고 보험료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반대로 여기에 와야 하고 그리고 미수금. 자, 미수금은 우리 뭐예요? 아직 못 받은 돈, 우리 자산이죠. 자산은 집합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았었죠. 차기 이월로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미수금 4번.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므로 결산일에 차기 2월로 마감한다 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죠. 위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계정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분개하고 전기된 이 총계정 원장, 자본금의 총계정 원장을 보고 해석할 수 있냐, 거래를 해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자본금은 자본인이 증가하면 어디? 대변. 그리고 자본금은 감소하면 차변. 이렇게 적히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전기 2월이 작년에 있다가 올해로 넘어온 금액, 즉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초 자본금은 300이 아니라 500이라고 해야 맞겠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주가 100만 원의 추가 출자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 분계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입장에선 돈이 늘어나니까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는 인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인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인출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면 여기에 적히겠죠. 대변에 적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차변에 적혔죠. 차변에 적혔다는 뜻은 뭐예요? 추가 출자, 사장님이 돈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돈을 빼갔다는 거죠. 돈을 빼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썼거나, 즉 이 말도 추가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기 순 손실이 1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기 순 손실이 100만 원이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분개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당기 순 손실이, 자, 앞에 내용으로 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장기 순 손실이 나오려면 다음과 같이 차변의 금액이 더 커서 이 차변의 금액이 비용의 합계였었죠. 이 비용의 합계가 더 크기 때문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변의 집합손익이라고 쓰고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면 자,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분계를 보여야 하는데 그럼 지금 보시면 자본금이 감소했으니 자본금이 여기 대변 차변에 와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집합손익 또는 손익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와 있으니 아, 그래. 여기에 손익이 적히면 여기 자본금이 감소한 거면 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거구나. 만약에 당기 순이익이었으면 이 위치 대변에 왔었겠죠. 그래서 3번은 올바른 표현이 맞겠네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기말자본금. 우리 기말자본금은 감소하는 곳에 가장 밑에 적히겠죠. 그런데 감소하는 곳에 가장 밑에 적히는 이 차기 2월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즉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답은 3번.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 자, 우리가 잘했는지 확인하는 오류 검증 기능을 가진 표는 뭐다? 시산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한다면 계정 기록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차변, 대변의 합계가 같아도 시산표에서 못 찾아내는 오류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계정 과목을 틀리거나 금액을 양쪽 다 같이 틀리거나, 즉 1번부터 틀렸네요. 그래서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 2번 볼게요. 작성 시기에 따라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죠? 대셔평균의 원리에 근거하여 분계짝에서 원장으로 전기의 정확성을 점검한다. 맞는 표현이죠. 시산표의 종류에는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틀리게 작성된 계정 과목은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는 항상 자산이면 차변의 잔액, 그리고 부채 자본이면 대변의 잔액, 그리고 수익이면 대변의 잔액, 그리고 비용이면 차변의 잔액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이 각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현금은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자본금은 자본, 광고선전비는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이네요. 자, 그러면 틀린 거 하나 찾아볼게요. 자, 우리 부채는 내 자리가 대변이죠. 그런데 금액이 차변의 잔액 나와 있고 잘못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외상매입금이 틀리게 작성된 계정 과목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와 그리고
시산표 작성, 그리고 마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사실 여기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은 이론 문제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고 지금 이제 배울 결산 정리 분계, 우리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결산 정리 분계에서는 이게 실무 이론이 전부 다 같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결산정리 분계에 대해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 교재는 2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 분계에 대한 정리, 우리 결산정리 분계에 대한 내용 정의 나와 있어요.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결산일 이야기하죠.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기준으로 기준거래 기록 과정에서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한 회계기간별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 수정하고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반영하는 분계이다. 즉 쉽게 말하면 회사의 실제의 재무 상태, 실제로 가서 본 뭔가 센 그 재무 상태와 그리고 경영 성과를 장부랑 일치시키는 작업. 즉 실제랑 장부가 회계에서 시킨 대로 올바르게 분기를 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말에 가서 수정을 해주는 분계를 우리는 결산 정리 분계, 기말 수정 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말 수정 분계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기말 정리 분계, 우리 기말 수정 분계, 결산 정리 상 다 이제 같은 말인데 기말 수정 분계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일단 배운 거 먼저 보겠습니다. 소모품, 소모품비에 대한 정리. 자, 소모품과 소모품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산을 배울 때 안 쓴 거는 소모품, 다 쓴 거는 소모품비로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라고 배웠었어요. 이거를 언제 다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분하냐? 기말에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정리. 자,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정리는 당좌 차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중에 돈을 계속 빼서 쓰다가 그 마이너스 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이다라고 단기 차입금으로 수정해주는 분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 같이 볼게요. 그리고 요거 현금 과부족에 대한 정리.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 개정 과목은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수정해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 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가지급금 가수금도 임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수정해 주실 거고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자,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이 계속 변했었죠. 하지만 이거를 장부에 적어줘야 되는데 기중에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하는 것도 기말에 하고 그다음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 우리 길었던 차입금 기간이 짧아져서 내년에 갚아야 하면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부채에서 배웠었죠. 그 해당하는 분계입니다. 자, 인출금 정리. 우리가 기중에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인출금으로 썼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은 거 자본금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했었죠. 그 부분이고 자, 외화채권 채무. 요거는 우리 수익비용 카트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정리도 이제 기말에 한다. 그리고 매출 원가 계상. 우리가 매출 원가 구할 때 T계정 그려서 기초 단기순 매입액, 기말 재고액, 그리고 그 금액들을 활용해서 매출 원가를 구했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말에 한다. 기말에 가서 창고에 남아있는 거 재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 돈들, 즉 채권들, 외상매출금, 받을엄 등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얼마 정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계산하는 거, 그 작업도 기말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들 언제 장부에 적는다, 인식한다, 기말에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복습할 겸 한 번씩 더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장 어려워하는 분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실무 때 한 번 더 보시긴 할 거지만 지금 이 세 가지는 자동결산이라고 묶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는 손분계로 하면서 분계를 할 거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에는 이 자동결산 항목으로 묶여 있는 이 세 가지는 분계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프로그램에 숫자만 입력하고 버튼 딱딱 누르면 분계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메뉴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이고 프로그램은 이제 실무를 할 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동결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직접적으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관련된 세부적인 입력 내용은 실무 부분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말수정 분계, 수익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너무 겁을 들였나요? 자, 개정 과목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자산과 부채에서 개정 과목으로 안 배운 내용이 있는데 그 안 배운 4가지 개정 과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수수익. 두 번째, 미지급 비용. 세 번째, 선수수익. 네 번째, 선급 비용. 자, 여기에서 이름 뒤에 수익 비용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거 수익인가요? 뭐 비용인가요?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제가 괄호 안에 적어놨죠? 자, 미수수익은 뭐냐면 자산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언제 쓰는 건가요? 자, 보시면 올해, 자, 단기가 올해죠? 올해 속하는 수익인데 아직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장부에 아직 못 받았는데 이거 수익이야 라고 적을 때 네가 아직 못 받은 받으리죠?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고 할 때 미수수익이라고 쓰고, 자, 그러면 미지급 반대로 내가 올해 속하는 비용, 그러니까 올해 비용은 비용이에요. 근데 아직 안 줬어, 돈으로. 그럴 때 장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씁니다. 알듯 말듯 하죠?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뭐냐면 먼저 받은 수익이란 뜻이에요. 즉, 올해 돈으로 받긴 받았는데 이게 올해 수익이 아니라 차기 이후, 즉 내년 이후에 해당하는 수익인 거예요. 그럴 때 이 개정 과목을 쓰고, 선급 비용, 자, 먼저 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올해 돈이 나가긴 했어. 그런데 이 비용이 내년 이후에 해당하는 비용인 거예요. 알 것 같긴 한데 약간 애매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10월 1일이죠. 10월 1일에 X1년 10월 1일에 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이 예금이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연 이자율이 3%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1년 만기니까 정기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죠. 만약에 3년, 4년이면 장기성 예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대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차변에 정기 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날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우리 이 이자 있죠? 이 이자는 실제로 돈으로 받는 날이 언제냐? 돈으로 받는 날이 언제냐? 이날이에요. 1년치 다 된 날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내 통장에 꽂힌 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회계 처리 안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회계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자, 회계는 현금주의다, 발생주의다? 그렇죠? 발생주의다. 즉, 현금이 들어와야 회계장부에 적는 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을 하면 회계장부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즉, 회계에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야, 여기 올해 있잖아, 올해 기간 동안 이 예금 이미 가입했잖아.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자, 이자 수익 조건 충족했잖아.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회계장부에 여기까지 보고서 작성할 때 장부에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 발생주의니까 적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에 어떤 분기를 해야 하냐, 이런 분기를 해야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기간 지난 거라는 뜻이죠. 기간 경과분인데 미수이자,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죠. 미수이자를 계상하시오, 장부에 적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나 이 기간 동안 올해 가입은 해놨는데 실제로 돈을 못 받은 거 기간 계산해서 장부에 적어야 되겠구나. 뭐라고? 이자 수익이라고. 자,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날에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썼겠죠. 근데 현금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 현금으로는 실제 만기 됐을 때 받은 거니까 안 받았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뭐다? 미수수익. 아직 못 받은 수익, 즉 나중에 받을 거니까 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쓴다. 그리고 이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원금 1,000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몇 프로? 3%죠. 3%. 그리고 3%면 1년치니까 우리가 올해 것만 계산할 거면
11, 12, 3개월이겠죠? 그래서 12분의 3 계산하면 75,000원.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75,000원을 올해 장부의 수익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75,000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아, 이게 발생주의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그럼 실제로 이 원금과 이자를 받는 내년에 가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 문제 읽어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실제로 입금이 됐다. 그러면 1,03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차변에 1,040만 원 보통예금 이렇게 쓸 거고, 정기예금은 가입 이제 만기가 됐으니 대변에 우리 정기예금 써서 감소를 시킬 거고, 이때 가서 30만 원 다 이자 수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작년에 이자 수익이라고 75,000원이라고 적어놨었죠. 그리고 미수 수익이라고 이렇게 자산으로 써놨으니 이거를 대변에 적어서 미수 수익 없애주고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인 22만 5천 원만 장부에 올해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 12월 31일에 하는 이 분계,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발생주의 때문에 올해 기간이 지났는데 현금으로 못 받은 거 장부에 이자 수익이라고 수익으로 반영을 시키고, 못 받았으니 그때는 미수수익이라고 쓰는구나.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12월분 건물 임차료 5만 원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12월 1일에 12월 월세를 날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2월에 낼 수도 있고 우리 다음 달 10일, 즉 1월 10일에 낼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우리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아직 돈을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이날도 안 내고 이날도 안 내고 우리는 이 임차료, 즉 월세에 대해서는 이날에 낼 거다. 그럼 회계 처리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날에 냈다, 즉 내년에 낸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미 건물을 임차해서 이렇게 살았고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장부에 비용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발생했다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월세 냈을 때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쓰시죠. 임차료라고 쓰고 여기에 해당하는 12월치만 계산하면 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5만 원이라고 쓰고, 만약에 이때 실제로 현금을 냈으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겠죠. 하지만 현금 냈다 안 냈다?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12월치 임대료에 대해서 다음 달에 준다고 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야 한다. 그래서 대변에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 이렇게 아직 안 준 비용인데 이제 다음 달에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니까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된다. 즉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때문에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 발생으로 써줘야 한다. 뭐 때문에? 발생주의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계정 과목을 보셨어요. 두 가지 계정 과목,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이제 조금 용어를 정리하면 미수 수익을 쓰는 경우를 수익이 발생했다고 봐라, 수익의 발생 사례라고 보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봐라 라고 해서 비용의 발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발생했다고 봐라. 발생주에 따라서 적어라.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결산일 현재 12월 31일이죠.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자, 올해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은 이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자를 5만 원이 있는데 이걸 장부에 계상 적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금이고 못 받은 이자면 이자 수익일지 이자 비용일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자, 수익 발생은 어디?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돈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하지만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차변에 아직 못 받은 수익,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5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미수액은 15만 원이다. 이번에는 그냥 예금에 대한 이자네요. 똑같죠? 마찬가지로 예금 넣으면 내가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대변에 쓰시면 되겠죠. 이자 수익 12만 5천 원 적고, 차변에는 못 받았으니까 미수이니까 미수 수익 12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3번. 12월분 건물 임차료 40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 12월치 임대료인데 12월에 안 내고 다음 달 5일에 내기로 계약을 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회계 처리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12월치는 12월에 비용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우리 어떤 비용 계정 과목 쓰죠? 그렇죠.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쓰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임차료 400만 원. 실제로 현금으로 냈으면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왜? 나중에 내년에 내려고. 그래서 아직 안 낸 비용,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내야 하니까 부채죠. 부채 계정 과목으로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금액 보면 400만 원이네요. 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4번. 12월분 영업부서 박종호 씨의 직원급여 27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가 보통 12월에 일하면 그 다음 달에 이제 월급으로 들어오죠. 자,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아직 직원 월급 안 줬다고 비용으로 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써줘야 된다. 우리 직원 월급 줄 때는 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죠. 27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아직 현금으로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미지급 비용 27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 문제는 수익의 발생, 밑에는 비용의 발생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가지 계정 과목 하나 더 남았었죠. 계정 과목을 먼저 잠깐 보면 여기에서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이에요. 자, 먼저 받은 수익, 먼저 준 비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림으로 보면 지금 10월 1일에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년치 주차장 임대료 120만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여, 즉 우리 회사에서 주차장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전액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돈 받았으니까 회계 처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현금 받았으니까 일단 차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썼대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10월 1일에 받아서 내년 9월 30일치까지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고 전부 다 수익으로 쓴 거죠. 이게 전부 다 올해 주차장 이용료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익을 올해 거랑 내년 거랑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 거 계산해서 자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그러면 올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지금 30만 원은 장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적어줘야 하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년에 가서 수익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럼 올해 장부에는 수익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하냐?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수익은 수익인데 먼저 받은, 내년 거 먼저 받은 수익이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부채인 이유는 이게 지금 이 기간이 안 지나면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면 12월 31일에 어떤 추정 분기를 해줘야 하냐? 수익으로 썼던 것 중에 내년치에 해당하는 수익이 아닌 부분은 수익에서 감소, 소멸을 시켜줘야 되겠죠. 즉, 대변의 수익으로 쓴 금액 중에 차변에 임대료 수익이라고 써서 내년치에 해당하는 이 90만 원을 수익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 금액을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 최종적으로 장부에는 30만 원 임대료, 수익 계정 과목, 90만 원 선수수익, 부채 계정 과목으로 보고가 되게 수정하는 분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문제에서 똑같아요. 임대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는데 이번에 뭘로 처리했다? 선수수익으로 처리를 했다. 즉 전부 다 내년 거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 선수수익 이렇게 썼다는 거구나. 그럼 이거 내년 거 9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90만 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120에서 30을 빼면 90만 남겠죠. 차변에 선수수익이라고 계정 과목을 써서
30만 원 부채를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임대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서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즉 최종적으로는 장부에 수익, 임대료 수익 계정 과목 30, 선수 수익 부채 계정 과목 90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 즉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분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기말의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 달라지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한 금액이래요. 처리를 했다는 거는 우리 수익 자리여야 돼요. 대변이죠. 이자 수익 얼마 현금 얼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는 거죠. 수익으로. 근데 이거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즉 올해 아직 기간이 안 지난 애가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올해 기간이 안 지났으면 수익이라고 처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수익이라고 처리한 것 중에 아닌 거를 차변에 이렇게 이자 수익이라고 써서 수익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얼마?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내년 이후분 거를 미리 받은 거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쓴다? 여기 나와 있는 선수수익,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부채의 증가로 써준다. 이렇게 수정 분기를 해주셔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30만 원을 차기로 이연하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있었대요. 이자 수익이 있었다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30만 원을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 차기여서 이연하다, 이월하다. 우리가 이연하다라는 표현은 내년으로 넘긴다라는 뜻이에요. 내년으로 넘긴다는 뜻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이 분계해 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이자 수익을 감소시켜주고 30만 원을 이연한다고 했으니까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 3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일 1년치 주차장 임대료 48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여 전액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번엔 좀 다른 문제죠.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480을 다 받았대요. 뭘로 받았는지 안 나왔으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칠게요. 이거를 다 받아서 뭘로 처리했다? 전부 다 선수수익 부채로 48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자 7월 1일에 1년치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7, 8, 9, 10, 11, 12 즉 6개월치는 올해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선수수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선수수익 중에서 올해 거를 선수수익에서 빼줘야 되겠죠. 즉 차변의 선수수익. 그리고 이 선수수익은 올해 거니까 올해 수익 계정 과목 임대료라고 수익 발생으로 이렇게 대변에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올해 거를 계산해 보면 480만 원. 그리고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 개월수 12개월이죠. 12개월분의 아까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6. 그래서 절반으로 나누면 240만 원. 각각 240만 원만 차변의 선수수익,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했냐, 즉 기중에 수익으로 처리했냐, 선수수익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기말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달라진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회계 처리, 기말 수정 분기를 수익을 이연시켰다. 이연시켰다는 말은 내년으로 넘겼다는 뜻이죠. 내년 거를 내년으로 넘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정 과목이에요.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자, 선급 비용도 우리 앞에 봤던 선수수익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비용 개념으로 보실게요. 자, 일단 10월 1일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당사 소유 화물차에 대한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뭘로 처리했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으면 현금으로 납부했으니 대변에 120만 원 현금,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발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회계 처리를 할 때 항상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올해 해당하는 거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게 맞지만
내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내년에 가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서 보고를 할 때는 이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가 되도록 수정하는 분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라고 쓴 것 중에 보험료가 아닌 것, 즉 대변의 보험료라고 써서 비용을 감소를 시켜주고 내년에 해당하는 이 90만 원어치만 계산하면 나와요.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90만 원 써주시고 차변에는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험료는 즉 내가 돈을 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안 지났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해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선급비용은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반대로 똑같은 문제에서 현금을 지급하면서 뭘로 처리했다? 선급비용. 다 내년치 거라고 처리했다. 이것도 틀린 분계죠. 12월 31일에 기말수정 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선급비용이라고 이렇게 처리한 것 중에 선급비용이 아닌 애들, 즉 30만 원은 올해 거니까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만 선급비용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발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월에 지급한 차량 보험료 80만 원 중 6만 원은 차기 해당분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 내가 지금 돈 내서 현금으로 내서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차변에 써놨어. 얼마를? 8만 원을. 그런데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은 것 중에 6만 원은 차기 내년 거야. 자, 내년 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험료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보험료 감소시켜주고 얼마를? 내년 거 6만 원만.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기에 지급한 이자 비용 360만 원은 X1년 4월에서 X2년 3월분까지이다. 월월 계산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도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단기에 지급한 이자 비용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내가 이자 주면서 이렇게 이자 비용이라고 써놨어. 비용으로 처리해놨어 라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계정 과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자 비용이라고 써놨어. 근데 이거 보니까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분까지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자 비용 중에서 올해 거 아닌 거 빼고, 즉 대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빼고, 그리고 차변에 그 내년 거는 선급 비용이라고 써.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일단 금액이 360만 원이니 360만 원 곱하기 월할 계산 1년치. 자,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1년이죠. 그럼 12개월로 나누고 자, 올해 거 계산해야 돼요? 내년 거 계산해야 돼요? 내년 거 계산하셔야 되겠죠. 왜? 다 올해 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놨는데 이 비용 중에 비용 거 아닌 내년치 거를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내년 거는 1월, 2월, 3월이겠네요. 12분의 3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90만 원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90만 원, 대변의 이자 비용 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11월 1일 당사 소유 화물차에 대한 보험료, 보험기간은 X1년 11월 1일부터 X2년 10월 30일까지 1년이죠.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뜻은 이번에는 뭘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보면 보험료를 다 내면서 현금으로 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선급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차변의 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급비용이라고 다 처리를 했는데 이 선급비용이 다 아니죠. 왜? 다 내년 게 아니라 지금 올해 거 X1년 11월, 12월 2개월치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대변에 적어서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선급비용,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에는 해당하는 올해 거는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셔야 하니 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보시면 올해 거 계산하셔야 되니까 11월, 12월 이렇게 2개월이겠죠?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암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월.
11번 4월 1일 당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 보험기간은 X1년 4월 1일부터 X2년 3월 31일까지 36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한 거를 수정분계를 할 거면 우리가 선급 비용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올해 게 아닌 거, 올해 거인 거를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거인 거는 지금 보험료니까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금액 계산해 보면 지금 36만 원이 1년치니까 36만 원 월할 계산할 거면 12분의 자 올해 거 계산하셔야 되니 4,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 9개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올해 거 금액은 27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올해께 비용이 아니라서 내년으로 넘겨준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4가지 개정 과목 우리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보셨고 이 문제들은 정말 앞으로 다음 과목을 배우실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 꼭 개념 꽉 잡고 가실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소모품과 소모품비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에서 우리 결산 시 미사용분은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사용분은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럼 기말수정분계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와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나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 뭘로 처리한? 소모품비로 처리한 계산한 것 중에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100만 원이다. 자, 미사용한 거는 소모품이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거는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부 다 자, 요렇게 예를 들어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소모품 B 이렇게 썼다는 거죠. 전부 다 소모품 B로 썼는데 이 중에 안 쓴 게 있었다. 그럼 소모품 B를 빼줘야 되니 대변의 소모품 B 비용을 감소를 시켜주고 얼마? 안 쓴 만큼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결산일 현재 영업부 소모품 구입 시 뭘로 처리한?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은 23만 원이다. 자,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 중에 다 써버린 것들, 우리 사용한 금액들은 소모품에서 감소를 시켜주고 소모품 B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소모품 그리고 금액은 23만 원. 그 다음 차변에는 소모품 B. 이렇게 23만 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통장 정리 관련된 기말수정분계입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이란 우리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미리 정한 X 한도 내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계좌를 이야기하죠. 즉, 내 통장에 돈이 빵원인데 더 꺼내서 쓰고 나중에 은행에 갚는 형태의 금융 상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산 시 우리가 기중에는 이제 보통예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쓸 때마다 적히겠죠. 그러면 잔액이 0원이어도 기중에는 계속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말에는 마이너스 잔액이 난 만큼은 다시 0원으로 맞춰주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결산 시 보통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인출된 마이너스 금액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분개를 해볼게요.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된 것이다. 기말 현재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의 잔액은 635만 2,500원이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보통예금을 빵원으로 만들어줘야 하니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635만 2,5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대체한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거래처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635만 2,5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금 과부족. 우리가 앞서서 자산에서 배웠었죠. 다시 복습해보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임시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기중에 사용하고 기말에는 반드시 없애줘야 된다. 없애주실 때 잡이익 또는 잡손실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지금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이 결산일 현재죠.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대변의 현금 과부족 잔액, 현금이 더 많았던
금액이 지금 7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회계 처리, 현금과 부족 없애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있는 금액이라고 하니 우리가 차변에 적어서 차변의 현금과 부족. 금액은 7만 원 없애주고 여기에서 원인을 모르니 우리는 잡이익 또는 잡손실인데 대변 자리 이익이죠. 그래서 잡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 7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결산일 현재 장부 현금 잔액은 장부상 현금 잔액, 장부에 적힌 금액이죠. 826만 8,560원이고 그리고 실제로 있는 잔액이 828만 6,160원인데 차이가 있죠. 이 차액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실제가 더 많네요. 현금 과잉이죠. 그럼 이 실제가 더 많은 거에 맞춰서 장부를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즉 차변에 현금 이렇게 써서 차익을 적어줘야 실제에 맞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이 언제예요? 우리 결산일 현재죠. 자, 결산일 현재 여기다가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결산일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현금의 장부상 차이와 장부상 그리고 실제 차이를 기말에 발견했다면 우리는 바로 실제에 맞춰주면서 장부를 수정해주면서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17,6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금 부족한 경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현금 부족한 경우도 기중에 발생했는지 기말에 발생했는지 또는 기중에 회계 처리를 현금과 부족으로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7번 결산일 현재 차변에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부족액 6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 차변에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 우리가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써서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셔야 되겠네요. 얼마를? 6만 원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차변에는 기말이니까 손실 이렇게 6만 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볼게요.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은 10만 원이다. 자, 가지급금은 우리가 현금을 주고 해당하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죠. 대변의 현금, 가지급금 이렇게 써놨겠네요. 자, 이렇게 써놓은 계정 과목을 이 10만 원이 영업부 직원의 신의 출장비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지워줘야 되겠죠. 대변의 가지급금 1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직원 우리 출장비면 여비교통비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수금. 자,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 55만 원은 거래처 지난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 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우리가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해당하는 내용이 뭔 줄 모를 때 이렇게 임시적으로 부채로 써놓는 계정 과목이죠. 그러면 얘에 대한 내용을 확정이 됐으니 차변의 가수금이라고 적어서 없애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대금을 회수한 거죠. 우리가 외상대금을 회수했다는 거는 차변의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놨던 거를 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 분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지난 상사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가지급금과 가수금 정리하는 회계 처리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 우리가 가격이 변하는 주식을 회계장부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자, 볼게요. 기말 현재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데 주당 취득원가는 5,000원 100주죠. 자,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지금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주당 가격이 7,000원이 됐죠. 즉 20만 원이 오른 거죠.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 올려줘야 되겠죠. 증가를 시켜줘야 하니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2 이렇게 2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산일 현재 3개월 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100주 액면 금액은
자, 여기서 보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액면 금액은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액면 금액은 우리 시험에서는 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주식 100주를 샀는데 액면 금액이 5,000원인데 주당 얼마에 샀다? 25,000원에 취득을 했다. 이 금액이 내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겠죠. 그리고 기말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5,000원이다. 굳이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취득한 금액하고 내가 지금 공정가액 12월 31일 기준 공정가치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지금 얼마가 떨어졌어요? 10,000원이 떨어졌죠. 이 떨어진 가격 곱하기 100주니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 이만큼 100만 원이 감소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단기매매증권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비유동성, 우리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해 보실게요. 우리가 결산할 때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부채들 싹 끌어 모아가지고 내년에 갚아야 되나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 내년에 갚아야 되는데 장기차입금인데 단기가 됐네 하고 그때 바꿔주는 이름이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었었죠.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결산일 현재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00만 원의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고 하면 장기차입금은 우리 부채니까 대변에 적혀져 있겠죠. 그거를 차변에 적어서 없애줘야 되겠죠. 장기차입금 기업은행 500만 원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부채 이름을 바꿔준다. 기업은행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출금 정리. 우리가 자본 파트에서 배운 내용이죠. 기중에는 인출금으로 계속해서 회계 처리를 하다가 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자본금으로 대체를 해준다. 문제 바로 볼게요. 결산일 현재 인출금 계정 잔액을 정리하다. 인출금은 대변에 50만 원 있다. 자, 그럼 대변에 있는 거 없애줘야 하니 차변에 인출금 얼마? 50만 원 써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외화 문제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에서 배웠었죠. 자, 외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바로 한번 볼게요.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계정에 있는 외상매출금, 이게 첫 번째 키워드죠. 외상매출금. 계정에 있는 미국에 소재한 스타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4,800만 원 미화로 4만 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환율이 달러당 1,250원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써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12월 31일 기준의 환율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 자, 4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250원이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해보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 장부에 지금 적혀져 있는 외상매출금이 4,800만 원인데 계산해보니까 5천만 원으로 적혀야 되게 나왔죠. 그럼 얼마가 증가했어요? 2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즉 외상매출금 차변에 써져 있는 것 중에 200을 증가를 시켜줘야 하니 차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스탑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인데 지금은 수익 자리니까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200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결산일 현재 기말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 중에서는 지금 미국에 소재한 스마트사의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미화 5,000달러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100원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외상 매입금 부채인데 그러면 대변에 적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의 환율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 계산해보면 달러, 자, 5,000달러 곱하기 환율 1,100원 계산해보면
55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나서 나는 지금 500이라고 적어놨는데 550이 됐네. 그런데 얘는 지금 외상매입금이니까 부채를 증가시켜줘야 하네.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입금 500 이렇게 50만 원이죠. 500에서 50이니까 500에서 550만 원이니까 50만 원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 하고 부채 증가. 그리고 차변에는 부채가 증가했으니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화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이론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수정 정리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정 분계 사항, 결산 정리 사항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답은 3번입니다. 왜? 유가증권 처분, 평가면 기말이 맞아요. 하지만 처분은 기중에도 할 수 있겠죠. 기중에서 이거는 처분은 꼭 기말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사항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항목은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자, 1번 이자 미수분을 계상했다. 자, 이자 미수분을 계상했다는 걸 우리가 분계로 한번 예상해 보면 이자 못 받은 거를 장부에 적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 발생, 즉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으로 이렇게 적고, 그리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 이렇게 하는 회계 처리를 얘기하는데 이거와 같은 회계 처리는 우리가 수익의 발생으로 볼 수 있겠죠. 수익의 발생. 그래서 수익의 이연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은 아니고,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미지급 이자를 계상, 아직 안 준 이자를 장부에 계상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분계를 해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못 받은 거 우리 비용으로 계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이렇게 못 받은 걸 계상할 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장부에 적는 거고, 이거는 비용의 발생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했다. 자, 임대료 중에서 미리 받은 부분을 장부에 내년으로 넘기는 계산을 했다. 말만 들어도 내년으로 넘기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계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이라고 적는 거를 우리가 대변에 임대료라고 적었을 테니 내년 거를 빼려면 차변에 임대료 수익 감소해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수익의 이연이 되겠네요. 수익의 이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 미경과분을 장부에 계상했다. 즉 보험료 중에 내년 거 미경과분은 내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걸 장부에 적으려면 비용은 차변에 적혀 있는데 이걸 감소시켜줘야 하니 대변에 보험료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했다고 하면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부분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볼게요. 8월 1일 보험료 6개월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결산 시 선급비용 계정에 계산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 8월 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죠. 우리 6개월분에 대해서 120만 원. 자, 1년치가 아닌 거 주의해 주셔야 해요.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의 현금 120.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120.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올해 게 아닌 게 있죠. 6개월 치면 8, 9, 10, 11, 12, 내년 1월치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수정하는 분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험료 중에 올해 게 아닌 내년 거를 대변의 보험료라고 해서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얼마만큼? 120만 원에 일단
1년 치면 12분의 땡이지만 지금 6개월 치니까 6분의, 그리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 아까 몇 개월이었어요? 8, 9, 10, 11, 12, 1이니까 1월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6분의 1. 그래서 답은 계산해 보면 20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9월 1일 1년분 임대료 24만 원 현금으로 받고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우리 X 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X 1년이라고 할게요. 오타 났어요. X 1년 기말에 임대료를 월할 계산할 경우 결산정리분계로 옳은 것은, 즉 보면 X 1년부터 X 2년까지 동안의 1년치 임대료인데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그리고 금액은 24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의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9월 1일에 회계 처리한 게 X1년 9월 1일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고, 우리는 X1년 12월 31일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임대료 중에 수익, 즉 수익 중에 올해 수익이 아닌 거를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임대료, 그리고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내년 거니까 내년 거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이렇게 수정하는 분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24만 원 곱하기, 자, 지금 1년치니까 12로 나눠야 되겠죠. 12로 나누고, 그리고 내년 거에 해당하는 걸 빼주셔야 되니까 내년 거 지금 날짜를 보면 1, 2, 3, 4, 5, 6, 7, 8개월이네요. 12분의 8.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16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16만 원, 16만 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아래의 결산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죠. 문제 읽어볼게요.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0만 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중에 했던 분계랑 기말에 했던 분계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기중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중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현금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단 현금이 금액을 대입해서 보면 장부에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100만 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현금이 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 현금을 100만 원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즉 대변의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기중에 발견했으니 현금과 부족 100만 원 이렇게 써놓은 상태였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말에 이 원인이 판명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다? 대변의 현금과 부족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잡,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분계를 봤을 때 우리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자산은 현금과 부족끼리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 걸 찾아보면 4번밖에 없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우리가 잡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어요. 자, 비용이 증가하면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손익이 나오죠. 자, 비용이 증가하면 손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됐죠. 그래서 비용 증가, 손익 감소, 즉 단기순이익 감소, 즉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문제로 나왔을 때는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37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의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계하였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원래 계약금을 받으면 뭐라고 쓰셔야 돼요? 선, 수, 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쓰셔야 되죠. 부채로 이렇게 써야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썼다?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썼다.
잘못 쓴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부채로 써야 하는 금액을 안 썼죠.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채가 과소예요, 과대예요? 과소죠. 부채로 써야 되는데 원래 금액보다 안 써서 적게 계상이 된 거죠. 부채 과소 계상. 그리고 수익 입장에서 보면 자, 수익을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쓴 거죠. 그럼 수익의 과대 계상이죠. 과대 계상. 자, 과대 계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아보면 부채가 과소 계상되고 수익이 과대 계상되고 즉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산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기말 추정 분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그리고 비용의 이연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 부분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